진행하고 있는 우리 원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 안마, 마사지 평소에 뭐 자주 좀 하시는 편이신가요? 저는 네. 일단 제가 대체적으로 봤을 때 좀 빅나리 아나운서님이 오늘 네. 안마를 좋아한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왜요? 보면 마른 사람들이 대부분 이렇게 누군가가 눌러주거나 압을 세게 해서 누르면 그걸로 뭐 몸살이 온다거나 해서 안마를 싫어하시거든요. 네. 근데 그만큼 이제 빅나리 아나운서님이 평소에 스트레스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역시도 그 안마를 즐겨받지는 않는데요. 진짜로 엄청 뭐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서 어깨가 많이 뭉쳐 있다거나 아니면 요즘 아이들이 좀 크다 보니까 이렇게 잘 긁더라고요. 드디어 이제 학교에 들어가다 보니까 숙제를 일단 안 해놓으면 많이 이제 좀 당황스럽고 화가 나잖아요. 네. 그럴 때 그렇죠. 이제 많이 뭉치게 되는데 그럴 땐 좀 받으면 시원하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누군가가 저도 왕성호 아나운서님 똑같았어요. 누군가가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면 그게 오히려 싫은 거예요. 그렇죠. 네, 저도 그런 타입이었습니다. 저도 괄사요법 말씀해 주시니까 예전 일화가 좀 생각이 나는데 어떤 거요? 이제 환자분들을 저희가 보통 보게 되면 네. 이제 벗은 모습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또 이제 어깨 뭉치고 허리 아파서 오시는데 그렇죠. 이제 여자분이었어요. 아주머니가 이제 허리가 아파서 침을 막기 위해서 간호사가 딱 이제 옷을 이제 오픈을 해서 침상에 누워 있는데 갔더니 온몸이 다 멍인 거죠. 그러니까 순간 생각이 들잖아요. 네. 아, 이건 혹시나. 내가 이제 경찰을 불러야 되는 건가. 그렇죠. 그렇게 오해를 했을 정도로 네. 온몸에 다 멍인 거예요. 그럼요. 어깨서부터 진짜 발목까지요. 그러다 보니까 침을 이제 놓다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처음엔 진짜 이제 가정폭력만 생각을 했다가 네. 아무래도 이상해서 물어봤더니 본인도 웃으면서 아주머님이 요즘 동네에 이렇게 괄사요법이라고 그것도 목욕탕에서 심지어 목욕탕에서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이게 도대체 뭔가 해서 찾아봤더니 사실 이 괄사요법은 실제로도 있는 이제 하나의 의료 행위는 맞아요. 예전부터 이제 손을 이용한 이 압력보다 어떤 도구를 이용하면 세게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동물뼈를 이용하고 뭐 속부를 이용하기도 했고요. 그렇게 압력을 더 주기 위해서 조금 더 시원하게 만들기 위해서 했던 게 이 괄사요법인데 아무래도 일반적으로 하다 보면 좀 자극적인 게 뭐라 그럴까요? 환자분들한테 있어서 좀 더 시원함을 맞아요. 느낄 수가 있고 네. 어떤 뭔가 메시지를 강하게 줄 수가 있다 보니까 일부러 세게 멍을 이렇게 만들면서 하시는데 이게 꼭 무조건 나쁘다라고는 할 수는 없는 게 또 시원해 하시는 분들이 있긴 있거든요. 하지만 그게 결국엔 따지고 봤을 땐 결론적으로 좋은 정상적인 의료 행위는 아니니까 그쵸. 적당한 압력을 이용해서 받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거기에 더해서 아까 이제 피부 쪽이지만 우리가 얼굴을 뭐 축소시킨다고 하면 또 얼굴 경락 마사지 맞아요. 많이 받으시잖아요. 맞아요. 많이 받으세요. 이게 위험한 게 그 마사지점이 거의 이 귀 뒤쪽 요 자리를 많이 이제 하게 되는데 네. 여기 위양돌기가 있고 이쪽은 진짜 주의하셔야 될 게 여기에 어떤 자극으로 인해서 염증이 생기게 되면요 향후에 이제 구안화사라고 하죠. 그쵸. 이쪽 염증으로 인해서 이쪽 신경에 좀 염증이 파급이 되면서 구안화사, 입이 돌아갈 수도 있으니까 항상 마사지 받고 나서 통증이 있거나 할 때는 미리미리 그 마사지사한테 압력 조절하는 거를 꼭 주문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오상 원장님, 그렇다면 네. 마사지를 받으면 유독 몸살이 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예. 이런 부분들은 어떤 부분을 좀 주의하면 좋을까요? 맞아요. 저희가 처음 얘기할 때 나는 뭐 마사지만 받으면 몸살 난다 이런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이게 보면 마사지를 받으러 갔을 때 뭐 마사지 받기 전에 차를 한 잔 주고 또 다 받고 나서 이게 뭐 씻겨 내려가라고 차를 주는 곳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꼭 틀린 것들은 아닌데요. 대신에 이제 몸살이 잘 오는 이유가 결국에는 이렇게 문질러 주는 게 근육이 자극이 되면서 젖산이 많이 분비가 되고 그 젖산이 쌓여서 오는 거라서 차를 마셔서 씻겨내는 건 맞는데요. 몸살 잘 오는 사람들은 마사지를 받기 전에 이 젖산이 좀 쌓이는 걸 예방할 수 있게 비타민 C나 좀 이런 것들을 비타민 C가 많이 함유되어 있는 식품들이 있잖아요. 과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드셔주시고 받고 나서도 그냥 단순히 차를 마실 게 아니라 이런 비타민 C가 많이 들어있는 과일을 먹는다거나 그런 차를 마셔주신다고 그러면 몸살에서 조금은 더 뭐라고 그럴까요? 몸살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사원 원장님, 기침 말고도 기관지가 좀 확장되지 않았나 의심할 수 있는 다른 상태, 증상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사실 우리 제일 처음에 박소연 원장님께서 다 짚어줬는데요. 우리 기관지 확장증이 내가 혹시 기관지 확장증이 아닐까 네. 의심스러울 때 딱 5가지 증상입니다. 이 5개가 모두 해당이 된다고 그러면 빨리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보셔야 되거든요. 첫 번째는 계속 강조했던 가래예요.
근데 단순히 우리가 평소 감기 걸렸을 때 나오는 가래 정도가 아니고요. 악취가 아주 심한 가래입니다. 그 냄새는 본인이 평생 살면서 맡아보지 못한 냄새가 날 거예요. 아, 가래에서. 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바로 호흡 곤란이에요. 이 이유는 아까 탄력성이 없어졌다고 그랬잖아요. 마치 그러니까 우리 요즘 KF94라고 하는 마스크 있죠? 네. 공기까지 막는다는 맞아요. 미세먼지와 더불어서 맞아요. 그 마스크를 끼고 그냥 숨 쉬는 게 아니라 끼고 100m 달리기를 하는 그렇게 했을 때 호흡이 엄청 가빠지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로 호흡이 잘 되질 않아요. 그 다음으로는 객혈입니다. 이게 계속 뭐라 그럴까요? 그 가래가 안에서 환원이 되면서 상처를 내다 보니까 결국에는 피도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이제 좀 생선 비린내 같은 냄새가 나는 객혈을 하게 되고 그 다음으로는 역시 점점 퍼지면서 흉통이 오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만성 기침이나 체중 감소 그리고 발열 이런 증상들이 있을 때는 빨리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보셔야 해요. 시청자분처럼 가래가 많이 나와서 가래를 삭혀야 되거나 기관지를 네. 촉촉하게 해줄 수 있는 약재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제가 약재 준비해 오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도 준비해 왔어요. 아. 기관지를 좀 촉촉하게 해주는 약재. 기관지 하면 다들 도라지 생각하세요. 맞아요. 길경이란 약재가 있고요. 이거는 기관지 전반적으로 좀 좋아지게 해주는 약재고 그 다음으로 오늘 가래가 주요한 얘기잖아요. 가래를 좀 삭혀주는 페모와 맹문동이라는 약재가 있습니다. 우리 빅나리 아나운서 혹시 네. 길경 예전에도 한번 저희가 얘기를 했었는데 네. 우리 뭐 기침 아니면 기관지가 안 좋다 뭐 이럴 때 먹어야 되는 걸 많이들 아시는데 반찬으로 내가 아무리 많이 먹어도 좋아지질 않는다. 맞아요. 그죠? 말씀하셨어요. 그죠? 제가 막 그때- 욕심내서 많이 먹으면 안 돼요라고 했는데 그쵸? 원장님께서 그 욕심 이유도 낸다고. 혹시 기억하시나요? 아, 이유까지는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도라지 무침을 할 때 하루 정도 푹 그죠, 쓴맛을 빼기 위해서 아, 맞아. 바로 그 쓴맛이 네. 약성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걸 다 뺀 걸 반찬으로 먹기 때문에 낫지는 않고요. 우리 한의원에서 쓰는 우리 길경이라는 약재는 그것마저도 다 함유가 되어 있는 농약은 다 없앴고요. 그것만 약효가 다 함유되어 있는 것들을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요. 반드시 한의원에 와서 기관지에 좋은 약재 처방을 받아서 복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오늘 원장님 이야기 안 들었으면 또 저도 잘 모르고 엄마한테 도라지 무침 해주세요 조를 뻔했는데 제대로 알고 먹어야지 약이 된다라는 사실 여러분들도 기억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렇다면 원장님 이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좀 기관지가 평소에 약하신 분들 생활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까요? 네, 우선 제일 첫 번째로 면역력을 높이셔야 돼요. 그 이유는 감기에 걸리면 쥐약이거든요. 그쵸. 절대 감기에 걸리지 않게 좀 주의를 해주시고요. 사실 또 면역력 높이는 건 수면이랑 아주 깊은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충분한 수면 시간을 확보를 해서 면역력을 좀 높여주시고 그 다음에 폐활량도 중요하거든요. 네. 운동 꾸준하게 매일 정기적으로 해주세요. 그 다음에 찬바람이 기관지로 바로 들어오는 걸 막을 수 있게 마스크를 꼭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가슴과 등 여기가 딱 폐가 위치한 자리잖아요. 네. 그쵸. 이 부위를 항상 따뜻하게 또 더불어서 목까지도 따뜻하게 해주시면 너무 좋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역시나 금연, 담배를 꼭 끊어주셔야 돼요. 네. 겨울철에는 또 한랭 질환 때문에 발 관리를 굉장히 맞아요. 잘해야 되잖아요. 네. 무사 원장님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진짜 위장이 안 좋아서 소화 기능으로 인해서 그런 건 아닌지 확인을 해보시고요. 그렇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치료를 하시고 가장 좋은 건 족욕을 해주시면 됩니다. 족욕을 해주신다 그러면 발바닥도 따뜻해지고요. 더불어서 체온도 올라가니까 면역력도 좋아져서 감기 예방도 되고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리실 수 있을 거예요.